자, 오늘 개각에서 방통위원장이 그래서 후보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방통위원장 후보는 일단 지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6개 부처 개각을 이제 단행을 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이름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내정이 됐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강정혜 전 숙명여대 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 각각 내정이 됐는데 이 6명의 인물, 이 개각 어떻게 평가하세요? 누구 뭐 아는 사람 있으세요? 아, 이게 포인트구나. 나는 다 찾아봤어요. 최상목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누구 얘기 다 누군지 알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네. 난 제일 궁금한 사람이 숙명여대 총장을 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임명했을까 네. 찾아봤더니 국가유공자의 딸이더라고요. 아, 그 이유로? 네, 그 이유인지 모르죠. 네. 아이고 이분들도 막 다 무슨 뭐 여기 시켜도 되고 저기 시켜도 되고 막 이런가 봐. 예를 들면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의 경우에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은 여가부 장관설도 있고 막 여기저기 있어요 얘기가. 네. 그러니까 뭐 여기 넣어도 되고 저기 넣어도 되고 막 이런가 봐요. 몇 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장관은 그냥 아무나 하는 건가 봅니다. 근데 보통 이런 관료나 학자 중심의 진용을 짜는 거는 뭔가 중립내각이라고 부르던가 아니면 대통령이 뭔가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무슨 이제 기용할 관료 정치인들이 없거나 이런 건데 지금 임기가 아직 3년 반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학자나 관료 중심의 내각을 짜는 거는 저는 좀 약간 생소한 분위기인데 이 의미는 뭐라고 보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다 알려진 사람들도 아닌데. 근데 이제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의 의미는 이제 꼭 정치인이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장관을. 그렇죠. 예. 근데 정치인이 할 때는 또 이제 그렇게 인사청문회 통과할 만한 인재가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 하는 거 아니냐. 정치인이 장관하는 게 꼭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는 관료나 학자가 할 수 있는데 관료나 학자 중에서도 알려진 인물, 예상 가능한 인물, 그렇죠? 저 사람이 다음에 아마 할 만해. 이런 인물들이 보통은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게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럴 정도의 인물들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기저기 사실은 빈 구멍 막는 데 이름 올라왔던 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최적의 최선의 인물들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러면 왜 그런 개각을 했을까? 네. 그런 의문이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오늘 개각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원래도 일을 잘 안 하는 이 내각인데 지금 내각의 상태가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별 일은 안 하는 장관들이다. 그러니까 장관들이 네. 그런 거고 그나마 이제 존재감 있는 부처다라고 하면은 그게 예를 들면은 기획재정부랑 이런 데잖아요. 지금 네. 이제 개각이 된 데 보면은 네. 물론 원희룡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도 존재감이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 만약에 이제 박상우 씨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면은 별로 존재가 없겠죠. 네. 근데 아무튼 간에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최상목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경제수석으로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을 어쨌든 해온 거지 않습니까? 네. 해오던 사람이 그대로 하니까는 뭐 계속 그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대로 가는 개각이다라는 거고. 오늘 뉴스 중에 이제 신기한 뉴스는 예를 들면은 박문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경우에 네. 장관 다른 지가 지금 3개월인가 밖에 안 된 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또 총선 차출론이 나와가지고 네. 개각 대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거냐. 이런 게 오히려 이제 한 뉴스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오히려 본 게임인 것처럼 다가오고 있고 네. 오늘의 개각은 이제 일종의 이제 예고편에 불과하다. 네. 이거는 일을 계속 진행되는 그냥 지금의 색깔 그대로 가는 네. 그냥 일을 원래도 안 했는데 그대로 안 하는 것이 유지가 되는 그러한 개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각은 일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어쨌든 여기서 바뀐 장관들은 총선에 나온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분들 총선에 보내고 자기 사람을 좀 총선에서 이제 당을 장악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루틴으로 갈 텐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기존에 이제 장관으로 계시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과연 총선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장관을 지금 했다고 해서 그 바로 직전 장관을 했다고 해서 예를 들면은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한 분이나 원희룡 장관이나 또는 해수부 장관을 한 분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한 분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은 장관 했다고 그래서 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면은 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겁니까? 저 그게 의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총선 후보가 돼가지고 저 윤석열 정권에서 장관했던 사람이다 해갖고 선거운동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면
윤석열 대통령 사람인가 봐. 그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윤석열 정권 말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힘 빠지고 이럴 때 이분들이 마치 이제 국회의원의 어떤 윤석열의 그 호위무사처럼 국민의힘 내에서 차기 주자가 막 떠오르고 이럴 텐데 거기 가서 그 예를 들면 그 차기 주자가 윤석열 대통령 들이받을 수 있고 뭐 이럴 텐데 네. 그 국면에 윤석열 대통령 편 들고 그 차기 주자랑 멀리하고 뭐 이런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거기 가서 줄 서는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이거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받아주고 공천을 줘야 이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황을 뒤집어 볼 필요도 있다. 국민의힘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놔줘야 되는 인사들인 거고 지금 네. 원희룡도 그렇고 이영도 그렇고 지금 해수부 장관 하셨던 분도 그렇고 박성환입니까? 아무튼 이분들도 그렇고 놔줘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고 국민의힘이 인물 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장관을 보내갖고 출마시키는 게 가능한 상황이라는 해석도 오히려 가능한 거다. 아, 네. 자, 근데 숫자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지금 그만둔 장차관이 언론이 다음에 개각까지 하면 10에서 한 15명 됩니다. 이분들 다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둔 행정관급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대통령실에 있었던 분이 한 30명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거의 45입니다. 그리고 세간에서 얘기하는 게 서초동 식구들이 많으면 30, 최소한 15명 이상은 나올 거라. 그럼 이것만 해도 다 공천을 주려면 60개가 넘어요, 지역구가.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교통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게. 그래서 이제 100%그 서초동 식구들까지 다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경선도 해야 될 거고, 그거 얼마나 박 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박 터질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장관들을 갖다가 메우고 이런 게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당이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들이 다 나간 거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미 지금 이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선거에 나간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미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게 대통령의 뜻이 실린 건지 아니면 자가발전인지 모르지만 서초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팔고 다니면서 지금 선거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나는 대통령의 무슨 뭐 몇 년 직이니 뭐니 해가면서 네. 움직이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여기에 장관들까지 지금 다 이제 차출되는 분위기다. 심지어는 차관까지 차출되는 분위기다. 장미란 차관은 무엇이며 그러게요. 장미란 차관의 후임은 이영표다. 뭐 이렇게 되면은 예? 골대녀는 누가 합니까? 골대녀. 그러니까 골대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게 당의 전략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 그림은 당이 예를 들면은 대통령한테 아니 지금 이 서초동도 있고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분들도 있고 요분들도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장관들까지 지금 나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요게 협의가 돼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기서 박 터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당에서 장관들이 와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 그림이 그려지질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이제 당의 요구가 없었으면 사실 수용되기 어려운 그림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당의 전략이라는 거 뭐냐면 결국은 이게 좋든 싫든 간에 인요한 혁신이가 죽을 쓰든 김기현 지도부가 유지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과 충심 경쟁, 윤심 경쟁을 하는 맥락 속에서 이 선거를 치러내지 않으면 어차피 안 되는 거다. 이거 외에는 이 답안지가 없다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지금 가는 거다라는 게 오히려 이걸로 증명이 되는 거여서 전략은 윤석열이다. 그 오히려 인요한 혁신이의 일 둘러싼 이 소송 있잖아요. 네. 이게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이 개각하는 거를 보고서도 우리는 또 확인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오히려 알 수 있는 거예요. 조정은 지금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조정은 의원 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 인재영입 위원인데 뭐 방송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프레임을 선거 전략 단위니까 제일 큰 단위의 선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고민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아까 이게 뭐 내가 나왔으면 586을 프레임화하는 그러니까 586 뭐 해체, 뭐 586 기득권 해체. 뭐 이런 것도 이제 논의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뭐 장차관 다 차출하고 청와대 뭐 비서관들 나오고 그다음에 검사들도 나오고 이러면 어쨌든 윤석열 간판으로 선거를 치르면 사실 국힘 입장에서는 인재 영입만 놓고 보면 정권 심판론을 못 벗어나는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정권 심판론을 벗어날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586 심판론이라는 거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의 스타일을 안 버리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랄까 자기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상징 자본이랄까 아직까지 남아있는 뭐 어떤 이 멋진 모습
우리의 멋있는 모습 그런 게 뭐예요? 조국 전 장관을 뭐 이렇게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운동권들의 비리를 뭐 겉으로는 이 좋은 얘기하고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하면서 속으로는 비리를 저지르고 이러한 모습을 뭐 뭔가를 밝혀내고 앞으로도 밝혀낼 것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86 중심의 이 586 중심의 이런 카르텔을 인적 청산한다는 그 핵심이 그런 얘기잖아요.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586의 물갈이라든가 586 권력의 청산 이런 거는 뭔가 세대 교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아니다. 586들이 뭐 내로남불이다. 586들이 겉으로는 뭐 이렇게 깨끗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썩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그리고 어떤 검사 세계의 후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떤 색깔이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게 586 청산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윤석열 선거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 이상은 아닌 거다.